반지름이 R인 원과 각 세타의 동경 OP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로 반지름이 1인 경우에서는 그 삼각함수의 값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우선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그랬는데 이때 반지름이 1이라는 거예요. 이 반지름 부분을 1로 정해버리면 이 경우에서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Y에서 그냥 Y좌표, 이 점의 동경 P의 Y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 값이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 R분의 X인데 이 R이 1이 됐으므로 단위원에서는 이 동경의 X좌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 값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이 Y좌표가 사인 세타 값이다. 그리고 이 점의 X좌표, 이 길이가 바로 코사인 세타 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을 여기에다가 다시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단위원에서는 이 삼각함수 값을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우선 세 개의 동경을 표시해 볼게요. 30도, 다음 60도, 그리고 90도 이렇게 세 개의 동경에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90도.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Y좌표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P점에, 여기 P점 차례대로 3개, 여기 차례대로 3점이 있는데 이 3점에 Y좌표를 그라는 거예요. 우선 사인 30도 그러면 이 점의 Y좌표, 그럼 여기 Y좌표는 Y축에 있는 값을 읽어야 되고 여기 0과 1 사이에 여기 있는 부분을 그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암기상이가 외운 거 쓴다면 여기는 얼마냐?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다음 사인 60도. 역시 마찬가지 사인 값은 그 점의 Y좌표. 그럼 이 동경에 이 점의 Y좌표를 그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분명히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값인데 역시 이것도 우리 암기상이니까 그냥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사인 90도. 그럼 90도 동경은 분명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0,1입니다. 이것의 Y좌표. 그럼 이 점의 Y좌표 1이 되겠죠. 다시 말해 사인 90도의 값은 1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값을 구해보자. X좌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단위원에서. 다시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그럼 이 점에, 이 동경 이 점에 X좌표 여기 읽어야 되겠고요. 여기도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올 텐데 이 코사인 30도 값은 여기 역시 암기사항 외운 거 쓴다면 그냥 2분의 루트 3이죠. 다음 코사인 60도. 그럼 60도 동경 이 점에 X좌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보다 작고 0보다 큰 값. 예, 이것도 암기사항이니까 그냥 2분의 1 암기사항 썼습니다. 그냥. 다음 코사인 90도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코사인 90도의 동경, 우선 90도 동경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는 분명히 0이죠. X좌표 0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90도의 값은 0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원에서는 분명히 사인의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대한 값을 이렇게 쉽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단위원에서 분명히 x분의 y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인과 코사인처럼 이때 어떤 한 점의 좌표 갖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우선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A라는 점은 1,0이라는 점이고요. 이 점에서 이 파란 거는 접선을 그린 겁니다. 이 파란 거는 접선을 그린 거고 접선이니까 Y축에 평행한 것이 되겠죠. 90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OB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때 동경, 요 교점, 요 점을 P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동경을 세타,
그럼 OP 이것의 연장선을 접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뒀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면 이 동경, 이 P점에 대한 이 Y좌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럼 PH의 길이가 사인 세타 값이고요. OH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값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탄젠트 세타를 하기 위해서 이거 그림 그릴 건데, 그럼 탄젠트 세타는 분명히 OH분의 PH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둘 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혀 안 구해지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OA분의 BA로 또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탄젠트 세타는 OA분의 BA로. 그럼 여기서 OA의 길이가 분명히 또 1이죠. 그래서 BA의 길이가 결국은 무엇이 된다? 탄젠트 세타 값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BA라는 것은 이 B점의 Y좌표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탄젠트 세타 값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또 이 탄젠트에 대해서 하나 강조하면, 이때 이 중심에서 동경 P 연장선을 그었을 때 나온 B인데, 이것을 이런 표현 씁니다. 이 PH가 분명히 사인 값입니다. 이 부분이 사인. 여기서 이제 빛을 비췄을 때 PH라는 것의 그림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그림자 길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는데, 분명히 탄젠트는 사인의 그림자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단위원에서의 삼각함수의 값은 그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요. 그 교점의 y좌표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 위의 점은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부터 이제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데, 원래 이것은 삼각함수 그래프 편에서 이것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미리 하는 이유는 이 다음 시간에 호도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도법에서 이 내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인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는 일사분면 쪽에서만 했는데 여기처럼 이제 한 바퀴 쭉 돌릴 겁니다. 여기 1사분면의 점 아까 했던 유형이고요. 여기 2사분면에 있는 거, 3사분면에 있는 점 P, 4사분의 점 P,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릴 건데요. 분명히 사인 세타 값은, 이 동경에 대한 세타 값은 그 점의 y좌표라고 했습니다. 사인은 분명히 y좌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의 y좌표 읽어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여기가 분명히 단위원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y좌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2사분면에 있는 것에 대한 사인 값, 그리고 이 점의 y좌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사분면의 y좌표, 이것이 바로 사인 세타 값인데 이것의 y값 읽어주면 돼요. 그럼 이것의 값은 분명히 0,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길이만큼 음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또 4사분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이 길이만큼 역시 음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특정한 4개를 먼저 볼게요. 특정한 4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선 0도의 동경을 하나 표시해 보고요. 0도, 90도, 그 다음 180도, 그리고 또 270도, 이렇게 차례대로 우선 4개 점이 있습니다. 이 4개 동경에 대한 값을 여기다 밑에다가 표현해 볼까 합니다. 분명히 사인 0도, 그럼 사인 0도 그러면 이 점의 y좌표 읽으라고요. 이 점의 y좌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 0도는 0이죠. 그 다음 90도에서는요. 90도,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 점의 y좌표, 그러면 1이 되겠죠. 90도에서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타가 180도. 그럼 이 180도 동경에 대한 이 점의 y좌표는 분명히 또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도, 0. 다음 270도. 이 동경에 대한 이 점의 y좌표.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70도,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더 돌면 360도가 됩니다. 그럼 360도에서는 다시 이 점의 y좌표 0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돌면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특정한 4개를 먼저 해봤고요. 이제는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표현해 볼까 하는데요. 그럼 이 단위원에서 분명히 동경을 여기다 우선 이렇게 몇 개 표현해 볼게요. 30도 간격으로. 여기 맨 처음에 여기 0도고요. 30도 간격으로만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 여기 210도, 240도, 270도, 다음에 300도, 그다음에 330도. 그러면 지금 이 동경을 표현하면 원래 반직선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 P 끝에 있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타 부분, 이 세타를 가운데 표현해야 되는데 이 원 위에다가 그냥 표현했습니다. 원주 위에다가 그 동경을 그냥 원주 위에다가 표현했습니다. 그럼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얼마냐면 분명히 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 0과 1 사이 가운데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또 이 점 30도와 여기 150도가 있는데요. 여기 150도 이 두 개는 무엇이냐면 y축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인 150도, 그럼 이 점의 y좌표도 역시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인 150도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것에 대해서 여기 330도 이 두 개는 x축 대칭이 돼요. 하나 위에 있는 거고 하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 분명히 길이는 같지만 하나 위에 있고 하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예요. 그 얘기는 사인 3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2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80도 밑에는 여기 210도입니다. 여기 210도입니다. 그럼 이것의 y좌표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60도 볼까요? 여기 60도? 이 점의 y좌표는 분명히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60도와 여기 120도가 있는데 이 두 개도 또 y축 대칭입니다. 결국은 이 y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인 120도도 마찬가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오게 되면 여기 밑에 300도가 있습니다. 이 300도에 대한 사인, 그 사인 30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 마찬가지 이쪽은 240도. 이것의 사인 값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각도 몇 개를 표현해 봤는데 이제는 더 촘촘하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더 촘촘하게라는 얘기는 여기 0도 말고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쭉 계속 가서 29도, 30도 이렇게 가 그것의 값들을 여기다 이제 이거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 그림에서 우선 30도 그러면 여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어요. 사인 30도 그러면 여기 중간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 찍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찍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것들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의 이 길이만큼 그러니까 y좌표 여기 y축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 길이만큼 이게 바로 사인 값이라는 겁니다. y좌표 y축에서 읽어야 되는 것을 여기도 길이만큼 그럼 점점 이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올라가겠죠. 이 길이들이 이 길이 y좌표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 이렇게 결국 이게 반원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원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90도에서는 1인데 그 다음은 다시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길이들이 y 값들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 길이들이 여기 대칭되게끔 해서 작아지겠죠. 180도는 0이 되겠고요. 다시 이 y값 길이는 커졌지만 값들은 전부 다 음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양으로 해서 계속 더 감소하겠죠.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 270도, 마이너스를 향해서 계속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그 다음은 다시 270도 넘어가면 점점점
이 길이는 짧아지고 다시 값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다시 커지는 거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360도 넘어 또 이런 그래프가 또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더 추가한다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1이 될 겁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주기란 게 나오는데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0도부터 360도까지 이 모양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함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단위 원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우선 사인 세타 값은 선분 OA인가? 이건 반지름 부분 얘기하는데 분명 사인 세타 값은 선분 AB가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값은 OB다. 예, 이 부분은 맞았겠고요. 그 다음 탄젠트 세타 값은 선분 CD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OC분의 CD. 이 OC분의 CD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사인 세타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건 사인 세타를 가리키는 거고 그것을 한 변으로 표현하게 되면 선분 OD가 아니라 선분 AB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선분 CD는 분명히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 선분 AB라는 것은 사인 세타, 선분 OA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관계식에서 이걸 알면 이걸 그냥 바로 풀어도 되고 이걸 위에 걸 이렇게 바꿔 볼게요. 선분 CD라는 것은 결국 AB분의 OB다. 그럼 선분 CD라는 것은 분명히 탄젠트 세타를 말하는 건데 이 탄젠트 세타가 AB분의 OB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은 역수가 되겠죠. 탄젠트 역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틀렸다는 겁니다. 예,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각 알파의 크기를 갖는 동경 O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가 알파고요. 이것의 원은 참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베타의 크기를 갖는 동기형 OQ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양의 부분부터 해서 이 크기가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Q점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X값들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 합은 0이 될 거고요. 또 Y값도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 합도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밑에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중에 이제 사인만 잠깐 하나 얘기해 본다면 분명 사인 알파라는 것은 P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라면 Q점의 Y좌표가 되는데 이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이 길이는 같고 결국 이제 부호는 반대가 되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합은 당연히 0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우선 여기는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6등분해서 P1부터 P6까지 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6등분하는 것은 우선 전체 360도를 6등분하기 때문에 60도 간격으로 해서 P1부터 P6까지 정하는데 우선 P1은 여기 주어진 여기 처음에 1,0 이것을 P1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60도 간격으로 해서 이제 P2 계속 정할 텐데 그러면 여기 60도 P2는 60도 그 다음 120도 그건 P3이고요. 그 다음 180도가 P4 또 240도가 P5 다음에 300도가 P6 이렇게 해서 6개를 쭉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참 각 P1, O, P2 이 부분을 세타로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세타. 그래서 60도 세타가 60도란 얘기예요.
이랬을 때 사인 세타부터 사인 6세타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이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럼 사인 세타라 하면 결국 이 세타의 동경과는 P2 이 P2 세타 동경과는 P2 점의 Y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사인 2세타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표현해 보면 여기 2세타라면 이제 뭐예요? 이 동경 여기서 또 세타 더해진 이게 2세타가 되죠. 그럼 결국 P3의 Y좌표가 사인 2세타가 될 거고요. 또 사인 3세타라 하면은 결국은 그 다음 나온 180도 나온 P4 이 점에 또 Y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다음 점의 Y좌표 계속 그래서 각 점의 Y좌표들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60도 나타낸 거랑 240도 나타낸 거는 분명히 뭐예요? 원점 대칭 일직선 아닙니까? 일직선. 그래서 결국 이 P의 Y좌표 이게 바로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P5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4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4세타 이 두 개 합은 0이 될 거고요. 여긴 4세타가 될 거고 다음 여기 있는 P3 이건 사인 2세타가 될 거고 근데 이건 120도 나타낸 거랑 300도는 역시 일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세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사인 2세타와 사인 5세타 합도 0이 될 거고요. 다음에 사인 3세타 여기는 3세타 여기 다시 돌아오면 여기 있는 게 6세타 근데 이 자체 둘 다 이것도 0이고 따로따로 봐도 0인데 하여튼 두 개 합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은 0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여기 사각형 ABC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는 거죠. 그 얘기는 서로 중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원점을 지나므로 A와 C는 원점 대칭, B와 D도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될 때 각의 크기 주어진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고르는데 우선 기억은 사인 알파 그럼 알파라는 것은 이거 A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대신 여기서는 단위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단위원이면 사인 알파라면 그 A점의 Y좌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인 감마라 하면 바로 C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이것이 돼서 이것의 두 개 합이 0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단위원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분의 이 길이와 R분의 이 길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차피 R은 어차피 어떨 거예요? 서로 같은 거고요. 분명히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요. 대신 부호는 어떻다?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A라면 이것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는 A가 되지만 부호는 반대가 되니까. 결국 R분의 A와 R분의 마이너스 A 합은 얼마다?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위원이든 단위원이 아니든 합은 당연히 0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베타와 코사인 델타도 마찬가지. 이게 단위원이었으면 B점의 X좌표와 D점의 X좌표를 물어본 건데 합을 물어본 건데 역시 이것도 R분의 X좌표, R분의 X좌표 역시 원점 대칭이므로 결국 이것의 합도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이제 사인 알파. 맨 처음에 나타난 여기 있는 이거 사인 알파에 대한 그리고 R분의 A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델타라 하면 결국은 이 X의 양의 부분도 이 OD의 이 각의 델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델타는 이 동경에 대한 이제 X좌표 그리고 R분의 요 길이 해야 될 거예요. R분의 이거. 근데 이것은 R분의 Y좌표 양. 그 다음에 R분의 이것의 X좌표 또 양.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결국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여기서 대신 이 얘기는 나중을 위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이 델타라는 크기는 델타는 이 델타의 크기는 이 알파에서 90도가 3개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도법으로 이제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여기서 코사인 델타를 보면 코사인 델타라는 것은 코사인 델타 대신에 그러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각 변환을 하게 되면 이건 나중 얘기인데 각 변환하면
이게 바로 사인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델타는 서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8등분하였습니다. 8등분하여 이제 P1부터 P8까지 정했는데 이거는 간격이 45도 간격이라는 얘기입니다. P1의 시작은 이제 1,0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45도 간격인데 그 한 칸의 크기를 결국 세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P2의 동기형의 크기를 세타, 그럼 P3은 2세타, P4는 여기 숫자보다 하나 작으니까 3세타, 5, 그럼 여기는 4세타, 여기 6은 5세타, 7, 그럼 6세타, 8, 여기는 7세타, 그리고 8세타는 다시 P1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부터 사인 8세타까지 그는 각 점들의 y좌표들의 합을 물어봤으므로 그 합 결국은 원점 대칭인 것은 0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와 사인 5세타 합이 0이고요. 또 사인 2세타, 사인 6세타 합 0, 사인 3세타, 사인 7세타 합 0, 다음에 사인 4세타와 사인 8세타 합도 0. 그럼 빠진 거 없이 전부 다 해서 결국 답은 0이 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반지름이 1인 원을 또 12등분 했습니다. 12등분 하면 이제 30도 간격이 되고요. 이 30도의 글을 또 여기도 세타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2세타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x좌표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건 몇 개냐면 총 12개의 합을 물어봤는데요. 짝수계를 물어보면 답은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왜? 원점 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세타부터 그러면 차례대로 2세타 다 표현해 보면 그럼 여기서 세타만 잠깐 보면 세타가 30도입니다. 그럼 7세타는 210도예요. 그럼 30도하고 210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코사인끼리 합은 0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다 이렇게 서로 원점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끼리 합은 다 0이 되고요. 사인을 물어봐서도 다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짝수계들 물어보면 무조건 0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1인 걸로 물어봤는데 반지름 1이 아닌 거 물어봐도 무조건 또 당연히 0이 되겠다는 겁니다.